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무리가 고작 이별뿐인 건데 우린 참 어려웠어. 잘 지낸다고 전해 들어서 가끔 벌써 참 좋은 사람. 네, 채팅방에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마이크 잘 들리나요? 마이크를 조금 키보드 밖으로 좀 띄워놨는데. 만나 잘 지내고 있어. 굳이 네, PC 바꿔가지고 지금 바꾼 걸로 켰더니 아마 해상도가 좀 크게 늘었을 거예요. 해상도를 아예 그냥 FHD로 늘려버렸어요. FHD 늘려버리고 나름 60프레임 돌리고 있어요. 내게 전하더라. 잘했어. 넌 못 참았을 거야. 아, 노래 너무 크다. 네. 노래가 너무 커서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엔 좋으니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오늘 주제는 노래가 좀 커요. 노래 지금 마이크 멜론 한 10까지 줄였거든요.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날은 더 좋으니 그 사람 솔직히 견디. 아직 테마 안 올라왔네. 버거워.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좋아. 오늘은 사실 되게 그냥 좀 해보고 싶은 주제 중에 그냥 좀 묵혀놨던 것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써먹게 됐어요. 왕들의 잔혹사 중에 한국편. 해외편도 한다는 뜻이죠. 해외편도 한다는 뜻이고, 사실 착안을 했던 거는 이 책에서 착안을 했어요. 사실 이 책의 작가님하고 아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거주하는 곳이 수원이세요. 그래서 수원을 이사간 이후 뭔가 정조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선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좀 막 여러 개를 쓰고 계시는데,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확대를 해서 한번 오늘 왕들의 잔혹사 이거를 한번 다뤄보는 선에서 네, 오늘 편성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왜 이게 편성이 이게 없지? 몰라. 어차피 사실 지난 일요일에 제가 교육 PD님 만나고 왔거든요. 김대균 CEO를 갔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 만나고 왔는데 원래 교육 이번에 편성 지원 받는 게 2개월이었대요. 그래서 어차피 2개월 기간이 딱 만료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오늘은 딱히 시청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PC 바꾼 거 그냥 잘 돌아가는지 약간 그거를 확인하는 선에서 오늘 일부러 이 방송 타이밍을 이렇게 잡은 거고요. 아마 이제 아마 다른 종류 방송들 좀 많이 하겠죠. 또 사실 아까 제가 오후에 테스트 방송을 할 때 사실 게임도 한번 돌려봤는데 조금 간당간당했어요.
조금 간당간당 해가지고 게임은 아마 그냥 가끔씩 뭐 모바일 게임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뭐 그 되게 그런 간단한 뭐 고전 게임도 있잖아요. 뭐 슈퍼마리오라든지 그런 거 약간 돌리는 거 위주의 그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이게 그 모르겠어. 지금 창 배치를 예전에 하던 그 방식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봤는데 사실 그 전보다 뭐 글씨체를 조금 늘려보고 그 채팅창 넓이를 조금 넓혀봤어요. 어차피 그 해상도가 좀 그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일부러 그 이렇게 배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 사실 그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그리고 뭐 고려 조선 등등 군주들의 그런 잔혹사가 있어요. 군주들에 대한 그 잔혹사를 뭐냐 그거를 이제 할 생각이에요. 일단은 이 군주 잔혹사를 그 선정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라면 뭐 삼국사기나 뭐 왕조실록 등 각종 그런 사서에서 뭔가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백제 사반왕 같은 경우는 한 몇 개월 왕이었는데 삼국사기에 아예 파트가 없어요. 그리고 뭐 어떤 왕들의 경우는요 몇 년 몇 월 왕이 즉위했다, 몇 년 몇 월 왕이 죽었다, 이걸로 서술이 끝나는 왕들이 있어요. 존재감이 없는 왕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 즉위 과정 이런 데서 뭐그 권력 문제 뭐 이런 등등 배경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군주들, 또는 권력 문제, 전쟁 등으로 인해서 암살당한 군주들, 이런 군주들을 약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삼국의 시조들은 거의 웬만하면 다 그 잔혹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은 오늘 그 그냥 시작하면서 그 사진을 뜨도록 할 거고요. 이 정도면 뭐 속도 나오는 데는 뭐 그 지장이 없죠. 자, 이거를 사진을 이걸로 저장을 해야 돼. 뭐 다운로드 할 수 없다고? 아 이거 필요한데. 이미지 저장이 왜 이게 안 되냐? 어쨌든 에이 오늘 뭐 이미지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이미지가 다른 데 가서 다운받으면 되지. 일단은요 석상으로 할까? 그 이걸로 잠깐만 이동식 디스크 주몽 석상 음소거 됐다고요? 마이크가 왜 음소거예요? 지금? 마이크가 왜 음소거일까? 오디오 마이크는 지금 나 들릴텐데. 아 소리가 심하게 작다고요? 아까 내가 다 그 확인을 해봤는데 마이크 왜 이게 기본 장치가 됐지? 이보 사용하나 이제 좀 들리나요?
볼륨 조절. 아니 기본 마이크가 웹캠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본 마이크가 웹캠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기본 마이크가 웹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속성을 좀 증폭을 좀 시켜볼게요. 지금 한 증폭 10% 됐는데 지금 어찌 됐어요? 아, 볼륨 이빨 키워야 된다고? 볼륨을 잠깐만. 녹음 장치. 한 단계 더 증폭. 이제 좀 어때요? 지금 뭐냐 한 2단계 증폭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증폭을 아마 그럼 찔소리가 좀 많이 들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증폭을 일부러 좀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구요. 그럼 일단은 뭐 사진은 일단은 떴으니까 이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 사진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석상인데 울려요 음질이? 그러면 증폭을 조금 그냥 내릴게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음질이 구려졌다고? 그거는 좀 나중에 좀 한번 가다듬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주몽도 고구려 시조부터가 일단은 건국 건국 과정부터가 일단 잔혹하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일단은 알에서 태어나요. 태아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것부터 아빠가 누군지도 불분명한데 그냥 천재의 손자라고만 돼 있고 알로 태어나요. 알로 태어나서 하마터면 금화가 야 갖다 버려 깨트려 안 깨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려줘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출생의 비밀 때문에 이제 원래 왕자들한테 왕따를 당해요. 왕따를 당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요. 이제 졸본 쪽으로 가기 위해서 동굴을 탈출하는데 중간에 강에 이제 막혀서 못 건너갈 뻔해요. 뒤에서 막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주몽은 안 그래도 지금 가족들도 막 못 데리고 갔거든. 그래서 오이, 마리, 협보 이 3명을 데리고 나는 하백의 손자이며 뭐 천재의 손자다 해가지고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어떻게 방법이 없나 뭐 이런 뭔 얘기를 하니까 밑에서 자라들이 나와가지고 거북이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게 해줬죠. 그러니까 건너갔고 그래서 건국이 된 나라가 고구려예요. 건국된 나라가 고구려고요. 지금은 소리 어때요? 이게 나중에 좀 힘들다 싶으면 나중에 마이크를 하나 개선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구요. 마이크요? 지금 마이크 교체한 거 아닌데요? 지금 이거 마이크 이거 쓰고 있고요. 아까 마이크 설정 잘못돼 있었던 게 이게 로지텍 C 92에 웹캠에 내장 마이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재생장치 이거 기본 장치이고
녹음 장치. 현재 지금 이거 마이크 쓰는 게 기본 장치인데.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해보고, 이런 또 좀 울리죠. 아, 볼륨을 많이 키워야 들린다고? 그 마이크 위치를 글쎄요, 한번 나중에 바꿔서 또 시도를 좀 해봐야 되겠네. 일단 네, 알겠어요. 그렇고, 근데 이제 주몽이 그 시기를 받은 이유는 활을 너무 잘 써서, 활을 너무 잘 쏴서 너무 엘리트라서 왕따를 당한 거, 그 사실이 있었죠. 너무 화살을 잘 써서 왕따를 당했던 이랬고요. 어쨌든 고구려는 이렇게 건국을 해요. 건국을 하는데 그 주몽은 고구려를 갔어. 근데 주몽의 그 부인인 그 예시하고 유리는, 그 심지어 주몽이 출발할 때 그 엄마 뱃속에 있었던 유리는 그 태어나서 또 왕따를 당해요. 이 애비 없는 놈 하면서, 이 애비 없는 놈아 해가지고 그때 유리가 이제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왜 나는 아빠가 없어요? 해가지고 아빠는 대소왕자 때문에 남쪽으로 갔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나라를 세웠더라고요. 해가지고 유리가 그러면 아빠를 찾아가지 왜 안 찾아가요? 하니까 예씨가 아빠한테 가기 전에 찾아야 할 것이 있단다. 일곱 모가 난 돌 위에 나무가 있을 것이다. 그 밑에 그 물건이 숨겨져 있다. 곰순이님 어서 오시고. 네, 그게 숨겨져 있다. 해가지고 그걸 찾으래요. 근데 유리가 아무리 그 나무가 많은 곳을 막 돌아다녀도 돌 위에 나무가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아니 웬걸 그 집에 막 나무 기둥 할 때 밑에 돌을 깔잖아요. 그게 일곱 모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리는 그때 이제 그 밑에를 땅을 파보니까 뭔가 그 조각이 뭐 반쪽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맞다. 그래서 고구려 가서 아빠 거하고 이거 껴 맞춰보니까 맞아. 그래서 태자가 돼요. 그리고 불똥은 비류하고 온조한테 튀죠. 비류하고 온조도 그래서 불똥이 튀어서 거기서 왕을 못하고 백제까지 가죠. 백제로 가서 그 왕이 되죠. 그렇게 되고요. 좀 그러다가 이제 좀 사실 되게 그런 사소한 잔혹사까지 하면 너무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굵직한 잔혹사들을 좀 다룰게요. 자, 주몽 다음으로 조금 이제 고구려에서 다뤄볼 만한 좀 잔혹사를 가진 왕은 태조왕. 태조왕이 왜 잔혹사냐 하면요, 너무 오래 살아서 안 봐도 될 것을 너무 많이 봐서 말년이 불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무슨 재위기간이 90년이 넘어. 재위기간이 90년이 남아서 100살이 될 때까지 안 죽었어요. 100살 때까지 안 죽었고, 그나마 그 100살 때도 차대왕이 왕위를 뺏었어요. 그래서 차대왕이 왕위를 뺏어버렸기 때문에 그 태조왕은 나이 100살에 막 몸은 막 멀쩡한데
왕위는 뺏겼고, 그리고 이제 태조왕은 그 이후로 이제 못 볼 거를 보게 되죠. 차대왕에 의해서 자기 아들들이 죽어요. 아들들이 죽으면서 그 태조왕은 진작에 손을 좀 쓸 걸 왜 얘네들을 남겨놨다가 이렇게 내가 불행해지느냐 해가지고 거의 차대왕이 암살당할 때까지 태조왕을 살아요. 태조왕은 그때쯤에나 죽어요. 거의 한 120살 가까이 살아요.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지구 사람들의 그 평균 수명이 그렇게까지 길지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가톨릭 성경 보면 거기 이제 그 유명한 인물들의 평균 수명은 120살이에요. 거기는 이제 120살인데 그것도 일단 좀 되게 사람이 아닙니다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태조왕이 진짜로 한 120살까지 살았고요. 그 다음에 태조왕하고 차대왕, 신대왕 그때까지가 삼국사기 계보에는 동생으로 나오는데 실제 동생이 아닐 수도 있다. 서로 나이 차이가 너무 크다. 약간 그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대왕의 아들 고국천왕. 일단 고국천왕은요, 아들이 없는 게 잔혹사예요. 그 진대법 시행한 왕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없는 이유가요, 고국천왕한테 하자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고국천왕한테 고국천왕이 고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고국천왕의 그 왕후였던 우씨가 그 우왕후가 아들을 못 낳았어. 그러니까 불임이었던 거예요. 그 고국천왕의 왕비는 불임이었어. 그래서 고국천왕이 잔혹사예요. 아내가 불임인 바람에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고요. 그랬더니 그 우왕후는 그 족보를 그냥 뒤틀어 버리죠. 그 당시 고구려에서 약간 없어질락 했던 그 형사취수 제도를 다시 살려버려가지고 그 왕의 동생들 중에서 골라서 다시 재혼을 하죠. 물론 재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 다음 왕으로 골랐던 산상왕이 이제 그 고국천왕의 동생이자 산상왕의 형이었던, 이름도 특이해요. 발기야, 발기. 그 발기 왕제가 그 반란을 일으켜서 산상왕의 그 이전 처자식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상왕은 어쩔 수 없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 불임의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 당연히 10년이 넘도록 아들은 없었고요. 결국 당시까지 살아있었던 그 진대법의 그 창시자, 을파소가 폐하 후궁을 들이소서 해가지고 후궁을 들였어요. 후궁을 들여서 이제 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더니 그 돼지와 관련해서 그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을 교체라고 했어요. 교체라고 했고, 잠깐만요. 그래서 이름을 교체라 붙였고, 그 산상왕은 그래서 잔혹사를 끝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동천왕은 고구려를 거의 사실상 망하게 할 뻔했죠. 동천왕은 그 이제 위나라하고 싸울 때 기병 작전을 잘 써서 승리하는 듯 했지만 그 위나라의 그 관구검이 그러면 고구려의 그 기병하고 그 기병에 그 맞대응하는 그 작전을 생각을 해냈어요. 그 결과 고구려 병사는 그 몇천 명밖에 안 남고 다 죽었죠. 그래서
고구려는 이제 원래 그 국내성의 그 옆에 있는 산에다가 전시 방어용 성으로 환도성을 쓰거든요. 환도성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환도성이 헐려요. 환도성이 헐려버리고 그래서 그 환도성이 헐려서 고구려는 하마터면 멸망할 뻔했죠. 그게 동천왕의 잔혹사. 그리고 그 동천왕 이후 고구려는 서천왕이 한번 또 잔혹사가 있어요. 서천왕은 사실 살아있을 때는 뭐 동생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 말고는 딱히 뭐가 잔혹할 만한 건 없는데, 왜냐면 당시 그 고구려는 형제 세습에서 부자 세습으로 막 바뀌어가는 시기예요. 그게 나중에 그 미천왕대에 이르러서야 좀 정상적으로 그 부자 세습이 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데요. 서천왕은요, 죽고 나서요, 그 다음 아들 그 봉상왕대의 그 이제 선비족 모용씨가 고구려를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서천왕의 그 무덤 앞에 와서 모용외가 전왕의 무덤이라고? 그러면 도굴해 하고 도굴을 시켰더니 막 무덤을 그 삽질을 해서 파고 나니까 무덤에서는 막 노래가 잉 막 흘러나오고, 도굴에 투입되는 병사들은 그 족족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고 철수했어. 무섭다고 철수했고,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이제 그 철수하고 그 이후 고노자를 신성태수로 임명을 해가지고 고노자를 다 그 막았다고 하죠, 변방에. 그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잔혹사는 봉상왕과 미천왕인데, 봉상왕은 자기의 그 입지가 불안할 거를 염려를 해가지고 자기의 작은 아빠인 안국군 달가 장군을 죽여요. 달가 장군 죽이고, 그리고 자기 동생인 돌고도 죽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조카인 을불공자도 죽이려고요. 넘어져쿵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을불공자까지 죽여버리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을불도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을불은 도망쳐서 소금장수로 살아요. 왕족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소금장수로 살아. 고을불. 그래서 을불은 그렇게 사는데 결국 이제 봉상왕은 국상 재상들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그 다음에 자살해요. 그리고 이제 미천왕이 왕이 되는데, 미천왕은 사실 즉위 과정이 좀 잔혹했어. 즉위 과정이 잔혹했는데, 그리고 그 미천왕은 재위기간 때는 사실 그 고구려 중반부의 그런 나름 그 기틀을 잡은 왕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왕이지만 미천한 왕이지만 교과서에서는 특히 외워야 될 그런 왕이었죠. 문제는 미천왕도 서천왕처럼 죽고 나서 순환을 당해요. 미천왕의 다음 왕인 고구건왕 때 그 전현 모용황이 그 이제 고구려 수도였던 그 환도성을 헐어버리는데, 해물 개인님 고마워요. 그래서 미천왕의 시신을요 도굴을 해요. 미천왕의 시신을 도굴한 이유는 모용황은 자기의 아빠인 모용외가 그 미천왕한테 계속 당했거든. 그거에 대한 복수 차원으로 미천왕의 시신을 훔쳐가요. 물론 몇 달 뒤에 돌려주기는 해. 대신에
한 10수년 뒤에 그 태후를 그 돌려주죠. 태후를 돌려주고 그 씨가 왜 깨지지 이게? 그 씨가 깨지는 거 같네. 그렇고 태후를 돌려주고 뭐 다른 인질들은 그 뒤에 돌려줘요. 하여간 그런 잔혹사를 겪어요. 미천왕 죽어서 2번 죽은 거야. 그리고 미천왕이 아들 고구건왕 그거를 살아서 목격을 했죠. 자기 아빠의 시신이 도굴되는 거를. 그래서 하마터면 고구려는 망할 뻔했어요. 그 동천왕 때하고 고구건왕 때 고구려는 망할 뻔했는데 겨우 살아났고요. 오히려 고구건왕은 그 이후 백제하고 싸우다가 백제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죠. 참 시작부터 끝까지 불안한 그런 그 눈깔 뒤집힌 고구건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잔혹사는 장수왕의 아들 조다. 장수왕의 아들 조다는요, 아빠가 너무 오래 왕을 해먹어가지고 자기 아빠보다 일찍 죽어요. 그래서 장수왕의 다음 왕인 문자명왕은 손자예요. 너무 오래 해먹었어. 너무 오래 해먹어서 그때 이제 장수왕 고구려요. 그 고구려의 최고 전성기를 이뤘던 왕이 소수림왕, 광개토태왕, 장수왕이에요. 이 3명. 이때가 제일 최고 전성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는요, 그 문자명왕의 다음 왕인 안장왕이 또 아들이 없어. 그래서 이제 안장왕의 동생인 안원왕한테 왕위를 넘겼는데, 안원왕은요 역시 첫째 그 왕비한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비가 신첩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제발 후궁을 들여서 대를 이으십시오 하고 부인이 첩을 드릴 거를 간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왜 특수문자가 자꾸 저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안원왕은요 부인을 2명을 더 들여요. 그래서 중부인, 소부인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2 후궁이 둘 다 아들을 1명씩 낳은 거예요. 둘 다 아들을 1명씩 낳아가지고 신하들이 편이 갈렸어요. 서로 누구를 태자로 해야 된다, 누구를 태자로 해야 된다 했는데 그거를 결정을 못했고 결국은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요. 왕위 계승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 그래서 소부인 쪽이 한 2000명인가 죽고 그 중부인 쪽의 그 소생이 양원왕이 돼요. 그게 약간 잔혹사고, 그 다음에 그 잔혹사는 영양왕, 영유왕, 보장왕이 모두 잔혹사예요. 영양왕은 제2기간 내내 수나라랑 싸웠고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지쳐서 죽었고요. 그리고 영유왕은 그 수나라와의 전쟁 시대 때 장군으로 활약을 했어요. 그 영유왕이 당시에 그 대장군으로 총사였어. 당시 총사였고요. 그 사령관. 근데 영유왕은 이제 즉위하고 나서 컴플렉스를 극복한 인물? 그거 이따가 나와요. 영유왕은 자기가 이제 그 왕제 시절에 그렇게 큰 전쟁을 겪으니까 지나치게 줏대 없는 외교를 하다가 연개소문 등 강경파들한테 죽어요. 영유왕은 그렇게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장왕은 일단은 시작부터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그거부터가 잔혹사고, 당나라와의 전쟁을 겪으면서 고구려가 망하는 것을 본 게 잔혹사이며, 나중에 직업이요? 역사학자 겸 야구 기자예요. 그렇고 안동도호부가 설치돼요.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안동도호부가 평양에 설치됐다가 이제 신라와의 전쟁이 끝나면서 요동으로 철수하잖아요. 근데 이때 고구려 유민들이 좀 뭔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 당나라 당시 황제였던 측천무후는 보장왕을 조선왕에 임명해가지고 안동도호부 통치를 맡겨요. 하지만 보장왕은 요동에 가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부흥을 재건을 도모를 하다가 이제 실패하고 유배를 가죠. 보장왕은 그게 잔혹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넘어가면, 백제는 사실요 좀 존재감이 없어서 잔혹사가 된 왕들이 많아요. 백제 왕들이요, 삼국시대의 왕들 중에 출생연도가 불분명한 왕들이 제일 많아요. 몇 살인지 모르는 왕들이 겁나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구려가 망할 때를 전후로 당나라가 그때까지 역사책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백제 시대에 저술된 백제의 역사책이 없어요. 그게 없어. 그나마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왕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무령왕은 그나마 확실한 거야. 무령왕은 그나마 확실한 왕이고요. 그나마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왕 같은 경우는 죽은 시점이 확실하죠.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초창기 사반왕 때까지는요 뭔가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록이 뭔가 많지가 않고, 기록이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백제의 7번째 왕인 사반왕, 백제 체제는 고이왕 때 갖춰지죠. 어쨌든 사반왕은 한 두세 달 정도 왕위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고이한테 왕위를 찬탈을 당해요. 그리고 제거를 당하는데요, 삼국사기예요. 사바당에 대한 파트가 없어요. 그만큼 존재감이 없어요, 사바당. 그리고 백제의 책계왕은요, 일단은 부인이 한사군의 대방군 태수의 딸이에요. 대방군 태수의 딸하고 결혼을 해. 고이왕의 외교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책계왕은 고구려하고 적국이 돼요. 왕비가 대방군 태수의 딸이기 때문에. 당시 고구려는 막 서천왕, 미천왕 막 그렇게 넘어가면서 한사군의 옛날 땅을 막 공격하는 시기였거든. 당시 중국이 삼국시대여서 되게 불안정했을 때예요. 하여간 그럴 때였는데, 이제 대방군하고는 그렇게 동맹을 맺었지만 낙랑군하고는 싸웠어요. 그래서 낙랑군하고 싸우다가 책계왕이 전사를 해요. 그게 잔혹사고, 그래서 분서왕은 아빠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면서 낙랑의 서쪽을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낙랑군 태수가 다시 자객을 보내서 분서왕을 죽이죠. 그래서 분서왕의 아들 계왕은 또 잔혹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어릴 때 아빠가 죽었고, 그래서 당장 왕이 못 됐고,
당장 왕은 못 됐어요. 당장 왕이 못 되고 그 비류왕이 죽고 나서 그때서야 한번 왕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고위왕계하고 그 비류왕계하고, 그러니까 고위왕계, 초고왕계하고 서로 왕위 계승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계왕의 기록이 뭔가 삭제됐다는 그런 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계왕이 분명 아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고위왕 쪽은 그래서 대가 끊겨요. 그래서 그 잔혹사가 그렇게 되고, 근초고왕이 예전에 그 대야 사극이 있었는데, 사실 근초고왕은 망했죠. 사극이 있었는데 근초고왕은 좀 망한 사극이고, 그 다음 백제의 잔혹사는요, 침류왕, 진사왕, 아신왕, 이 세 명을 묶어서 설명을 해요. 침류왕은 재위 2년 만에 죽는데요,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침류왕 때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수입이 되는데, 백제에 근초고왕이라고 사극이 있어요. 근데 저도 잘 안 봤어요. 망했어 그거. 그거 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근초고왕 때에 가무성 씨가 여기서 망했어? 그 침류왕이 불교를 수입을 했는데, 문제는 그 불교를 받아들인 그 집권층하고 또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집권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교 신앙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약간 그런 거 관련해서 정치적인 대립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침류왕은 분명 아들 아신이 있었거든요. 침류왕의 아들이 아신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침류왕의 동생인 진사왕이 원래 그 서열을, 원래 백제는 슬슬 부자 시습을 가고 있었는데 진사왕이 뺏었다는 썰이 있어요. 그리고 진사왕은 그 왕위를 뺏은 결과 자기가 그 잔혹사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진사왕의 말년에 고구려 광개토 태왕이 즉위를 해가지고 고구려한테 실컷 발리면서 죽죠. 그래서 결국 아신왕이 왕이 되는데, 아신왕이 진사왕을 제거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아신왕이 즉위를 했지만, 아신왕은 또 즉위부터가 또 재위기간 내내가 잔혹사예요. 초반부터 계속 고구려하고 싸우고, 아신왕은 나름 고구려한테 뺏긴 그 땅을 되찾으려고 되게 고군분투한 군주이기는 하지만, 맞아, 행군 암살설도 있어요. 그래서 아신왕은 그렇게 이제 했는데, 문제는 아신왕이 다른 시대의 왕이었으면 아마 조금 그 백제의 역사에서 조금 좀 그 뭔가 좋은 얘기가 많이 써졌을 왕이었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상대가 너무 셌다는 거죠. 상대가 사기 캐릭터였죠. 고구려 광개토 태왕이었지. 그래서 아신왕은요, 이제 일본하고 손을 잡기 위해서, 이때 왕이 나고 아직기가 아신왕 시대에 파견이 돼요. 그리고 태자 전지까지도 일본에 보내요. 사절로. 근데 되게 되게 아신왕이 죽을 때까지 체류를 해요. 그런데 결국 아신왕은 광개토 태왕보다 빨리 죽어요. 계속 맨날 지니까 스트레스 받을만 하지. 그래서 제명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암살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신왕의 동생이 훈해가 있는데요. 훈해가 임시로 정사를 맡으면서 일본에 사람을 보내서
태자를 데리고 오게요. 그러니까 훈의 또 그 아신왕의 또 다른 동생, 그 또 다른 동생이 그 뭐냐 왕위를 뺏어버리려고 그래요. 아, 네, 리차드님 고마워요. 뺏어버리려고 하니까 그 일본 병사들도 그랬고요. 사실 그 일본에 그 갈 때 당연히 그 한성 사람들이 갔겠죠. 근데 한성 사람들이 그 전지가 이제 그 배를 타고 오는 길에 그런 반란 소식이 일어나니까 또 다른 배가 가가지고 태자전하 지금 가시면 아닌데 옵니다. 일단 숨어 계시옵소서. 저희가 반란을 진압하고 모시러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겨우 그 반란을 진압을 해요. 그래서 전지왕 그 왕이 되는 과정이 좀 잔혹했고, 그리고 백제왕 중에 좀 어떻게 보면 그 존재감이 없어서 불쌍한 왕은 전제왕의 다음 왕인 구이신왕이 있어요. 근데 그 구이신왕은요 한 재위를 한 8년 정도 했어요. 문제는 그렇게 8년 재위를 했는데 구이신 8년 재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에는 딸랑 2줄 있어요. 왕이 즉위했다, 왕이 죽었다, 끝. 그러니까 삼국사기에서 그 왕의 행적이 딱 그 2줄밖에 없는 왕편은요 그 좀 정치적인 그 문제가 있었다고도 해요. 어떻게 8년을 재위했는데 삼국사기에 딸랑 2줄 들어가? 그쵸, 중국 왕래 기록은 있다고 하죠. 근데 진짜 구이신왕은 그래요. 왕이 즉위했다, 왕이 죽었다, 얘기 시작했다, 얘기 끝났다. 그렇게 됐고요. 백제 비유왕은요 낮의 동맹 때문에 그나마 기록이 좀 몇 줄 생겼어요. 그나마 낮의 동맹. 그리고 백제 최고의 안습왕은 계로왕이죠. 자, 이쯤 돼서 사진을 하나 바꿔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이 아차산성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자, 여기서 찾아서 여기가 아차산성 흔적인데요. 계로왕이 최후를 맞이한 장소, 계로왕이 최후를 맞이한 장소가 여기죠. 아차산성 흔적인데, 그쵸, 광진구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알거예요. 그 계로왕이 그 이제 중국에 당시 중국 남북조 시대는요 화북지역에 선비족이 통일한 북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남지역에는 남조의 두 번째 나라인 제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계로왕이 그 이제 북위에 사신을 보내요. 막 이러이러하면서 좀 고구려를 정벌을 해야 됩니다, 폐하 했는데, 그 북위 황제는요, 북위 황제가 좀 둘러서 말했어요. 둘러서 말해서 당장은 군사를 일으키기가 어렵다, 나도 니네 도와서 같이 싸우고 싶은데 그 유송에서 제로 교체되는 시기예요. 딱 그 교체되는 그 타임이에요. 그렇고 왜냐면 그 유송이 진짜 황제들이 다 잔혹사예요. 그 일단은 그
동진의 장군 출신으로 황제가 된 그 유유도 얼마 안 가서 죽었고요. 그 이후 황제들이 다 그 뭐냐 짧게 단명하거나 폭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막장이었거든. 그래서 유송은 사실 그런 제가 나중에 그 군주들의 잔혹사 세계편에서 아마 해외편에서 아마 다룰 건데 그 쫙 묶어서 다룰 거예요. 유송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계로왕이 북위에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북위 황제가 몇 년 뒤에 답장을 보내요. 답장을 보냈는데 문제는요. 북위 황제가 실수를 했어요. 이거를요. 이 편지를 그냥 백기를 통해서 백제로 보냈으면 될 것을 굳이 그 사신들을요. 육로로 해서 육직길로 해서 고구려를 거쳐서 가라고 했어요. 왜냐면 북위는 고구려하고도 원래 이제 서로 견제 차원에서 수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견제 차원에서 고구려하고 수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도 그 북위랑은 이제 싸우지 않으려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북위는 예전에 그 후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후연은 그러니까 선비족의 그 북위는 탁발씨고요. 북위 그 선비족 탁발씨는 이제 화북 지역의 그 북위를 통일을 한 다음에는 이제 한족의 동화가 되죠. 탁발씨들은. 그런데 그 선비족의 모용씨는요. 고구려하고 심하게 대립을 해요. 모용외 때부터 모용외, 모용황, 모용준, 모용평, 모용수, 모용성, 그리고 모용희 등등 하여간 모용씨들이 다 고구려랑 대립을 하다가 전쟁 때문에 국력 소모하고 망해요. 네, 차우치우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님보단 낫거든요. 그래서 그 모용씨는 남북으로 분열이 돼요. 모용씨는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그거를 탁발씨가 통일을 하게 되죠.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복잡한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5호 16국 시대일 때가 광개토태왕이죠. 그러니까 광개토태왕은요 중국 눈치 볼 게 없었어. 광개토태왕이 어쩌면 그렇게 막 정복군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중국이 5호 16국이라 우리나라에 전혀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신경을 쓸 수 있는 그 나라가 고구려하고 바로 접경하고 있었던 그 선비족의 전연이었죠. 연나라. 선비족의 그 전연 후연이 그 16국 중에 2개 왕조예요. 전연하고 후연이. 그러니까 그 5호 16국이 그 개념이에요. 한 시대에 16개의 나라가 전부 다 있었던 게 아니고 한 시대에 16개 나라가 전부 있었던 게 아니고 서진이 망하고 나서 쭉 유목민족이 쭉 교체한 왕조, 분열된 왕조 이런 걸 다 포함해서 16국이에요. 다 포함해서 16국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한 10개 이상의 나라들은 북연이 죽고 나서 분열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16국이 되고요. 그래서 북연도 16국, 남연도 16국이에요. 그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광개토태왕은 후연하고만 싸우면 됐었어. 그래서 백제는 계로왕이 맘먹고 사신 한번 보내봤는데 그래서 북위 황제가 짐도 싸우고 싶으나 당장은 군사를 일으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준비는 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나한테 보고해라
했는데 문제는 왜 그 편지를 고구려를 거쳐서 보냈냐는 거죠. 그래서 북위 사신이 그 이제 뭐냐 고구려를 거쳐서 가니까 그 예의상 그 평양성을 거쳐서 갔겠죠. 맞다. 북여는요, 영토는 북위에 의해서 망했고 왕은 고구려에 투항을 했다가 장수왕이 죽였고요. 그리고 남연은요, 선비족한테 그 선비족이 세운 남연인데 남연은 북위에 그 통합이 된 게 아니고 유송에 통합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유유가 황제가 되기 전에 동진의 장군인 시절에 통합을 하는데 사실상 그러고 나서 황제가 되니까 그냥 유송에 통합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북위의 사신들이 그 수교국인 고구려의 태왕한테 예의상 인사를 하려고 평양성을 들렀는데 장수왕이 이제 그러면 그대들은 이제 장수왕이 물어요.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업버튼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해요. 그래서 장수왕이 사신들한테 그대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했더니, 돌아가는 것인가 했더니,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저희는 이 길로 백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장수왕이 그럼 백제에는 뭐하러 가는데? 폐하에 편지를 전하러 갑니다 했는데, 그러자 장수왕이 혹시 뭔 내용인가 하고 물어보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왜 우리나라를 거쳐서 백제로 간다는 게 기분이 나쁘다고 백제로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북위 황제의 서신은 계로왕한테 전달되지 못해요. 그것도 모르고 계로왕은 답변이 없구나, 다시는 조공하지 않을 테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고립이 돼버려요. 그리고 장수왕은 그 이후 계로왕이 취미가 바둑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둑 잘 두는 사람들을 수소문을 하죠. 그래서 간 사람이 도림이에요. 그래서 바둑을 두면서 말벗이 되면서 계로왕을 낚았죠. 그 결과 장수왕이 나중에 한성을 공격할 때요, 고구려하고 백제의 경계에서요, 경계에서 한성까지 오는데 너무 순식간에 왔대요.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그래서 당시 계로왕하고 전쟁을 할 때요, 이때 제증걸로하고 고임한년이 도림하고의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로 망명해요. 정치적 망명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장군이 돼. 그리고 장수왕이 이제 한성으로 출병하자 할 때 제증걸로와 고임한년은 폐하, 저희도 가겠습니다. 가서 백제왕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왔어요. 앞장서서 왔고 도린도 달아났고, 그래서 계로왕은 이제 사면초가 상태에서 태자 문주를 신라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나제동맹이잖아요. 나제동맹 시대니까 고구려가 더 이상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라의 구원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신라 원군은 계로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온 거예요. 계로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왔고, 한성은 고구려 땅으로 넘어갔고요. 문제는 여기는 이제 고구려도 한성을 점령한 이유는요, 더 내려가진 않았어요. 더 내려가진 않은 이유가 바로 나제동맹 때문이에요. 나제동